네, 이성원 의원님 모셨는데요. 이번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떨어지셨지만, 우리 야당에서는 대들보 같은 존재입니다. 2번 국회의원 하셨고 3번 떨어졌고 중진이신데, 지금 나라 상황이 걱정돼서 모셨는데요. 박지원 네.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당의 생각이십니까?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내정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 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사람을 이제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을까? 국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대북과 간첩을 잡고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최첨단의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이 되면 북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을 지원해주고 예. 북한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직을 지금 바꾸겠다는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박지원 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문광부 장관하고 쓰면서 북한에 특사로 가가지고 무슨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밀 송금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송금을 해줬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 특검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고 더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게 북한을 비밀리에 돈을 보내줬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다시 국정원장 자격을 줬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또 북한에 대해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또 비밀 돈을 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2000년 당시에 16대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2000년도 말기명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보자 그렇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네. 현대건설의 상무로 있는 분인데 네. 정주영 회장이 너무나 우리 회사 돈을 북한에 많이 보내줘가지고 네. 우리 회사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네. 하는 그런 제보장을 받았어요. 네. 그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1년 동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정감사하는 도중에 엄호성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국정감사 할 때 이 비밀 송금 얘기를 하게 됐고 엄호성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제 현대그룹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대북 비밀 송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때 4억 5천만 불을 이제 비밀리에 보낸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는 대가로. 예. 근데 실제로 4억 5천만 불만 갔느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은 돈이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미국 의회조사국의 닉스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거의 우리 한국 돈으로 18조에 가까운 돈이 그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북으로 보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온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돈들이 다 핵무기 만들고 북한 정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되는 그 뒷돈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그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DJ 시절에. 그리고 대북 관계는 총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는 이렇게 다시 국정원장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뒷거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지금 본인은 취임도 안 됐지만은 통보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정치에서 이제 일체 손을 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역설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 공작을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일선 정치가 아니라 뒤에서 뭔가 이런 거. 그럼
지금까지는 국정원 내부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내부 인사 문제에서 상당히 국정원과 그러니까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니 서훈 원장이 있을 때 국정원의 1급 실장 자리를 과거에는 복수로 추천했는데 네. 서훈 원장이 들어와서 단수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오. 예.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리젝트를 거절을 했던 것이고 네. 다시 올렸는데 두 번째도 또 역시 단수로 올렸다는 겁니다. 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약간 학명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학명 글쎄 그건 아니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이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수 추천. 이거는 일반인은 다 모르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제로 그만큼 국정원이라는 조직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살리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정권의 비위에 맞는 사람만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막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임명이 안 되면서 지금 국정원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 예. 예? 그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나마 서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국정원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제 박지원 씨가 가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올릴 것입니다. 예. 네?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이제 더욱 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 입맛에 맞는 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양정철이가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을 왜 만나야 됩니까? 선거 그러게요. 앞두고 그러게요. 예. 지금 그 국내 정치에서 손 뗐다고 말하지만 그 행위 하나는 내가 보기에 손 뗐다고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기에 아마 공공연하게 제가 보기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바로 이거는 다음 정권 창출을 하는데 국정원이 또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봐죠. 그런 그러니까 포석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면 옛날에 그러니까 북풍을 이용해서 선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어오면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 북풍을 만들어서 국내 네.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잘못된 인사이고 실제로 지금 이 정권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세 명의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장관과 그러니까 안보실장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 하나 보게 되면 정말 미국과의 관계 부분에서 미국이 어떻게 지금 이 현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예.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인영이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서훈이 하겠습니까? 박지원 씨가 저 미국에서 있을 때 뭡니까 거기 가발장사 할 때 그 당시에 한인회 회장했던 것은 있겠죠. 예. 미주 한인회 회장한 것이 아유, 미국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유,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보기에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뭐 폄하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러니까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로서 일을 했던 분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대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보기관에 수장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네. 그러니까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두 가지 지금 이성원 의원님 지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18조 그 당시에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네. 18조 북으로 마담 어떻게든 송금하든 뭐 보내든 이랬든 지원했든 네. 이런 그 DJ 정부의 대북 총괄했던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돼서 대북에 또 총괄을 하면
또 이 얼마를 줄지 모르는 위험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네. 98년도 IMF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네. 16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그러니까 집행했었습니다. 예. 168조.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위기가 대재벌들에게 상당히 큰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우도 날아가 버리고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현대그룹이 거의 휘청휘청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현대그룹이 그렇게 휘청휘청했던 이유는 바로 정주영 회장이 뒷구멍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회사를 그렇게 취약하게 만들었던 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주영 회장의 어떤 북한에 대한 애정도 있었겠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보기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현대그룹 회생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36조 가까운 돈이 현대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공적 자금으로. 그럼요. 왜냐면 그만큼 썼으니까 그걸 또 그렇죠.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준 거죠. 봐준 거죠. 그때 심지어 어떻게 돈을 줬느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500마리 소를 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그때 북한에서 열렬하게 환영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만 간 게 아니라 그때 소 여물, 예. 소 먹이로 위장한 달러를 아블백에 넣어가지고 개동사옥에서 다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이고. 어? 예. 그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저한테 그때 제보해가지고 제보해준 거고.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현금이 그러니까 비밀리에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전체 환영하고 예를 들어서 정주영 영감을 그렇게 그러니까 높이 평가해줬던 것이지 예. 소 500마리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환영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거를 네. 해결하는데 바로 그런 돈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됐던 것이죠. 또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이제 정말 지금 그 박지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뒤에서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조율을 하고. 예.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지금 다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돈들이 북한 정권을 더 강화시켜주고 오늘의 북한의 핵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뒷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차기 정권을 이 사람들이 또 차지하려면 북한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여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는 쇼를 또 대선 전에 네. 한번 쇼를 하면은 차기 정권 창출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마어마한 돈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하여튼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밀어주고 성사시키고 뭐 이 평화 쇼로 또 평화가 된 것처럼 위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야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씨를 임명하고 이인영원을 통일부 장관이 시켰지만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북한에서는 남쪽 정부 문재인 정권의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미 그러니까 단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 북한 정권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만나야 될 상대는 네. 미국 정부이고 미국 사람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자기들 제재를 푸는 것이 목적이지.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그러니까 보장받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상응하는 어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걸 바라고 있지.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줬던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예. 저는 이미 그러니까 단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2년 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시 뭔가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역할을 네. 좀 뭐 중재자 역할을 주는 그런 일을 저는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판단하고 그나마 돌파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박지원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미 북한의 뭐 제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의 다 얘기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쪽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면 예. 이미 남쪽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가져오기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용이하지 않을 제가 것이다. 볼 때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많은 그쪽을 정확히 보고 있는 그러니까 분들도 저렇게 해봐야 북한 내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이 정권에 대해서 다시 손을 내밀고 뭔가 그러니까 역할을 맡아달라고 할 것 같이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나 대북 관계라든가 굉장히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네요. 이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당에서 막아야 되는데 국정원장은 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청문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근데 흐름이 뭐 이 있습니까? 정권에서 청문회 통과 안 돼도 그냥 안 돼도 밀어붙이니까. 임명해버리니까 사실은 청문회라는 것이 통과 의례처럼 돼버렸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이 국정원장 청문회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 우리 통합당 내부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 갈지 모르겠지만 정보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아마 주로 예. 그러니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뭐 면면을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과거에 이런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네. 뭐 이제 조사하겠습니다만은 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지켜봐야죠 뭐. 예. 네.